여수 MBC 창사 50주년 특집 그 오래됨과 새로움에 대하여 제4부 새로움을 엽니다. 길이라고 하는 게 늘 한결같이 두 발로 똑바로 서서 걸어갈 수만 있는 건 아니죠. 잘 걷다가도 힘들면 휘청하기도 하고요. 잠깐 쉬었다 가기도 하고 다시 힘을 내 걷기도 합니다. 혼자 걷기도 하고 누군가와 같이 걷기도 하고 정 안 되면 포기하기도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여수 MBC가 지난 50년을 걸어온 길을 밟아보고요.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이야기도 함께 나누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지역에서 MBC가 걸어가는 길을 누구보다 예의주시하며 지켜봐온 두 분 먼저 소개해드립니다. 여수 순천 YMCA 김대희 김석 사무총장님 두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마음 무겁게 오셨을 것 같은데 어떠십니까? 마음 무겁게 왔고요. 뭐랄까 50년 창사 특집에 이거 참 여수 MBC의 그러면서 저의 인생도 좀 돌아보는. 갑자기 인생을 돌아보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 시민운동을 시작하는 시점부터 굉장히 MBC하고 가깝게 지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과정들을 이렇게 쭉 주마등처럼 좀 돌아보는 좋은 계기였던 것 같습니다. 네, 김대희 총장께서도 좀 뭐 감회랄지 뭐 이런 게 좀 있으셨을까요? 네, 그러죠. 제가 68년생이니까요. 여수 MBC하고 저하고 나이 차이가 없습니다. 그만큼 이제 앞으로 100년을 향해서 나아가는 여수 MBC의 좀 각오와 희망, 뭐 이건 직원이 아니더라도 여수 MBC 직원이 아니더라도요. MBC를 사랑하는 지역 청취자 여러분들도 많이 좀 고민하고 있는 영역이고요. 특히 이제 언론인의 사명과 또 NGO의 사명은 비슷하거든요. 똑같은 사회적 사명이 있기 때문에 네. 아마 저희 YMCA도 여수 MBC 50년과 마찬가지로 좀 여러 가지 책임을 같이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의 오늘 걸어온 길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걸어갈 길에 대한 조언들 그나마 듣는 시간 좀 됐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여수 MBC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어갈 두 분도 특별히 모셨습니다. 입사했을 때부터 MBC는 하락세, 전성기는 맛보지 못하고 10년째 하드캐리하고 있는 남현철 PD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제 소개가 맞습니까? 네, 맞는 것 같아요. 처음에 들어올 때 MBC가 사회적으로나 인지도가 제일 높을 때, 네. 그리고 몇 년에 입사하셨죠? 제가 2011년 입사거든요. 그때까지만 해도 언론사 준비하는 친구들이 어디 가고 싶냐 그러면 무조건 다 MBC라고 MBC다. 이야기할 그렇죠. 때, 네, 그랬는데 지금은 뭐 MBC보다는 뭐 다른 데를 더 가고 싶어하죠. 많이들. 네, 특정한 데라 말씀 안 해주셔서 차라리 나갔던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때는 종편 안 갔거든요. 네, 지금은 아쉽네요. 종편이 뒤늦게 생겼으니까. 네, 저 있을 때 같이 많이 뽑을 때였어요. 네, 한창 때였어요. 아쉽다는 뜻인 거죠? 약간이요. 예, 한 분 더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여수 MBC 4년 차. 하지만 입사하자마자 보도센터에 소녀 가장 노릇을 하고 있는 한 번 물면 놓지 않는 상어 조희연 기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소녀 가장이 맞나요? 어떻게 들으실지 모르겠지만 저희 보도센터 많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인력도 없고 돈도 없고 여러 가지가 없어서 네, 열심히 소녀 가장 노릇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이 네 분과 함께 그리고 저 포함해서 5명이 함께 여수 MBC가 창사 50년을 맞이해서 그간 걸어온 50년에 대한 이야기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갈 몇 년까지 걸어갈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잘 모르겠습니다. 고민해보고 다짐해보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조언도 함께 들어보는 시간 맞이할 텐데 소개들은 일단 다 해주신 것 같습니다. 소개들은 다 해주신 것 같고 저희가 오늘 준비한 원고가 사실 없어요. 그냥 걸어온 길, 걸어갈 길 막연하게 네 분한테 또 그냥 같이 해자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뭐 제 욕은 뒤에서 안 하셨나요? 아까워합니다. 전 뒤가 잘린 줄 알았어요. 한 장이 더 안 왔나? 저도 몇 번 원고 없냐고 물어봤거든요. 그 지난번 처음에 보여준 게 끝이라 그래서 이건 가원고겠지. 네. 간단하게 뭐 소개들 해주시면서 뭐 그간의 인연들 이야기를 하셨는데 여수 MBC의 50년을 목도한 소감을 한 분씩 듣고 이야기를 좀 시작해 볼까 하거든요. 김대희 총장님께서 가장 어른이시니까 나이 순으로. 나이 순으로 저도 여수 MBC의 부귀 영화를 눈으로 봤다 그랬잖아요. 제가 이제 95년도에 군대 제대하고 95년도에 여수 YMCA 오면서 MBC를 가장 먼저 왔었거든요. 제가 당시 라디오 전망대 출연하면서 지역 현안 리포터 활동도 했었는데요. 그때 이제 다양한 선배님들이 많이 계셨었죠.
그때 직원들만 해도 한 120명, 130명이 훨씬 넘었죠. 96, 7년 정도의 IMF 전에 가장 호황기 때가 한 120명 정도 된다고 맞죠. 하더라고요. 근데 지금은 현재 70명이 안 되죠? 직원으로는 정직원으로. 50명이 안 5, 돼요. 60명. 반토막이 더 나와버렸잖아요. 47명 정도. 이게 1인이 해야 될 역할들이 더 많아 보이고 우리 조 기자님처럼 소녀과장일 경우는 그죠? 뭐 보도국 인력 자체가 완전 줄어버렸으니까요. 그때 느끼었던 과제들이 여수 MBC가 노동조합 출범식을 할 때는 항상 돼지머리 고사를 지낼 때는 지역의 시민사회단체들도 다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결국 여수 MBC 노동조합의 건강한 발전들을 기원하면서 같이 이제 막걸리도 먹으면서 이야기했던 시기. 그러면서 여수 YMCA가 여수 MBC하고 전국 최초로 청소년 사회학교 프로그램인 청소년 방송학교를 시작했었거든요. 1999년부터 2002년까지 한 3회 정도 진행했죠. 전국에서 최초라다 보니까 전남 동부 지역, 광양, 순천, 남원 이런 인쪽에 있는 중학교 3학년 이상 청소년들이 겨울 방학만 되면 한 2주 정도 진행을 했었거든요. 그러면서 한 30명 정도는 50명이니까 25명 정도는 영상 제작 파트, 또 25명 정도는 또 라디오 파트 이렇게 하면서 한 10일 동안 보도국이나 제작국에 있는 영상 쪽에 있는 PD 선생님들 또 기자 선생님들하고 이야기 나누면서 방송도 직접 제작하면서 마지막에 송출도 하죠. 마지막 날 시사회도 하면서 그러면서 청소년들에 대한 건강한 가치관과 언론관을 심어주기 위한 노력이 여수 MBC가 있었거든요. 그런 일이 있었군요. 네. 예. 청소년들이 진로들이 대부분 신문 방송이나 아니면 시나리오 작가 쪽 관심 있는 사람들이 왔겠죠. 그게 굉장히 많이 가졌습니다. 특히 이제 대학생들이 한 10명 정도가 자원 지도자로 오잖아요. 선생님들. 청소년들을 누군가는 분임별로 4개 분임으로 나눠지니까 누가 지도를 해야 되는데 네. 여기 왔던 대학생들이 너무 좋아서 학교를 자퇴를 하고 새로운 학교를 가는 거죠. 뭐 한해종 지금 한해종이나 뭐 아니면 신문 방송에 있는 여수 MBC 때문에. 네 맞습니다. 아이들하고 일주일 동안 대학생 지도자들이 중고등학생 아이들 지도하는 선생님 아닙니까? 자퇴를 하게 만들었어요. 네 MBC 가. 맞습니다. 그래서 경제학과나 네. 뭐 법학 다니는 친구들이 자퇴를 하고 신문 방송을 전향하는. 이래서 지금도 뭐 대학로에서 연극을 하거나 당시 또 신문 방송을 갔던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었어요. 그렇군요. 그래서 뭐 청소년들의 인생을 바꿀 정도로 야. 여수 MBC는 당시 청소년들의 새로운 가치관 문화도 새롭게 좀 하면서 했는데 지금은 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줄어들었죠. 네. 그러면서 여수 MBC는 항상 시민들과 지역의 청소년들과 함께하는 모습들을 보여줬던 것. 그것이 저한테는 가장 기억이 남습니다. 그렇군요. 폭넓게 뭐 소감과 그 당시 에피소드들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김성 총장께서는 어떤 느낌이 네, 좀 드십니까? 저는 김대희 사무총장은 좀 다른데 제가 남산동에 살았어요. 여수 출신이거든요. 남산동 바로 옆에 교동이 있었어요. 네. 교동에 막 비행 접시 같은 이렇게 안테나 같은 게 있었는데 그게 여수 MBC 방송국이었어요. 그래서 저게 이제 뭐냐고 엄마한테 물어가지고 라디오를 사서 라디오에 진짜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 이렇게 분리도 해보고, 그러니까 여수 MBC는 저한테 거의 놀이터 같은 곳이었어요. 거기 가면 들어가는 문이 되게 좁았는데 저기에 그 내가 산 라디오에 나오는 사람의 목소리가 들리는구나 이런 게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는 별이 빛나는 밤 이런데 막 열심히 사연 쓰고 그때 막 좋아하는 여자친구의 가명 막 써가면서 그래서 그 라디오 DJ가 그거 읽어주면 일주일 내내 막 흥분되고 막 그랬었죠. 그러다가 대학 들어가서 이제 뭐 어떻게 사회적 문제에 이제 관심과 참여를 갖고 있을 때 뭐 이러저런 좀 복잡한, 제가 96년도에 총학생회 부회장이었거든요. 그 굉장히 복잡한 시절에 아마 OPD 오국장님이셨는데 OPD라고 하시는 분이 대학생들이 어떻게 방학을 보내고 또 통일을 준비하는 그런 행사를 하는지를 이렇게 좀 다큐멘터리 비슷하게 좀 취재하러 오신 적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처음으로 방송국에 다니는 사람들과 대화를 처음으로 해본 거죠. 그때 인터뷰도 좀 해보고 그러다가 이제 대학 졸업하고 군대 갔다 오고 나서 저도 이제 YMCA에 활동하면서는 거의 매번 1인 시위 아니면 뭐 행정 감시 모니터 이런 거 할 때 사회 고발적인 내용들이 나올 때 이제 항상 뭐랄까 인터뷰하고, 그래서 거의 한 2000년, 2003년부터는 그 MBC 보도센터에서 근무하셨던 모든 기자님들과는 다 인연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친근하게 MBC 그러면 뭔가 지역 사회를 기록하고 지역 사회 문제에 대해서 어떤 방식으로든지 간에 시민들에게 알려주려고 하는, 그러니까 전 좀 MBC 그러면 제가 기억에 남고 있는 건 나팔수 같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어요. 예.
소감만 짧게 말씀해달라고 했더니만 역시나 본인의 추억들을 다 풀어내시는데 예, 남은 두 분께서는 좀 짧게 소감이라도 좀 이야기를 해주실까요? 네. 앞에 시간 너무 많이 쓰셔가지고. 들으면서 저도 이렇게 해야 되나 싶어서 이야기할까 싶어서. 아, 그렇군요. 네. 네. 늘 네. 말씀 제 많으신 어릴 적 추억을 분들이라서. 꺼내야 되나 이런 생각을 했었거든요. 저는 처음에 입사했을 때 바로 파업을 했어요. 그랬죠. 그러니까 제가 수습이 보통 3개월인데 수습 끝나고 2달 갓 못 채우고 파업에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월급을 한 달 반밖에 못 받고 파업을 했어요. 그때 네. 그 전에 이제 또 취업한 기분에 여러 많이 가지를 또 긁으셨죠? 할부로 가전제품과 다양한 그 물건들을 긁어놨다가 그걸 못 갚는 세월이 좀 있었는데, 근데 파업을 초반에 했을 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셨었거든요. MBC에 들어오자마자 일은 못 배우고 파업하면 어떡하나. 근데 그 기간에 사람들 만나고 이야기하면서 그 사람들이 MBC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구나, 사람들이, 그리고 시민단체나 이런 분들이 되게 많이 도와주셨거든요. 정말. 맞아요. 그래서 저희가 반성한다고 생각하는 게 파업 때만 찾는 것 같아서 되게 죄송한 마음들을 갖고 있는데, 그래도 언제나 지지해 주시는 마음이 있어서 아, 그때 여수 MBC가 그래도 지역에서 이런 존재구나, 내가 일해야 될 곳이 이런 곳이구나, 그냥 뭔가 회사에서 일해야 될 마음을 그 파업 기간 때문에 많이 배우면서 시작을 하게 됐던 거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가져오면서 오다가 뭐 중간에 한 번 더 파업을 하고, 그렇게 하면서 뭐 일한 이야기보다 파업한 얘기가 많은 것 같은데 그러면서 MBC가 사회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될지, 뭔가 이 역할들까지 해왔구나라는 걸 느끼면서 왔던 MBC인 것 같아요. 여수 MBC가. 그리고 어쩌다 보니까 50년이 됐고. 네. 40년대 들어와서 50년이 됐고 벌써. 네, 세월이 네. 빠르네요. 네. 그때 2012년이었죠. 네네. 여수 MBC가 최장기 파업을 했던 시기죠. 네. 왜냐하면 그 광역별로 지역 방송사 통폐합 문제 네. 나오고, 그러면서 이제 지역 그 상무제도 광역별로 이러면서 최장기 파업을 했었는데요. 저는 그러면서 그 이야기는 저희가 잠시 후에 걸어온 길에서 이야기를 조금 더 하는 거고요. 그러면서 두 분이 여수 말씀을 MBC의 너무 새로운 많이 모습을 하셨으니까. 봤던 거죠. 아, 그죠. 네. 진짜 할까 싶었는데 진짜 하더라고요. 조희영 기자가 지금 소감 이야기하려다가 15분을 기다려가지고 예, 이야기해 주시죠. 오기 전에 우려했던 게 오늘 말을 한 마디라도 하고 갈 수 있을까를 걱정했거든요. 현실이 그 됐어요. 우려가 현실이 돼가고 있는 것 같아서. 저는 입사하고 나서 들은 건데 여수 MBC가 전통이 있더라고요. 입사를 하면 파업을 한다고. 저희도 네. 그랬거든요. 2017년에 9월 1일자로 저희가 입사를 했는데 바로 다음 날이었죠, 선배님. 파업에 들어가셨어요. 그 점심 한 끼 같이 먹고 파업을 가신 거예요. 얼굴 못 봤죠, 거의. 거의 못 후배들이 봤죠. 왔는데. 거의 못 봐가지고 저희가 입사할 때 MBC가 가장 안 좋았었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정권의 너무 입맛에 많이 맞춰져 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사람들이 MBC 입사 지원하는 게 맞냐를 놓고 원시생들은 되게 고민을 많이 했던 시기였던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중파는 언젠가 회복될 수 있다라는 희망과 그런 믿음을 가지고 MBC에 입사를 지원을 해가지고 이제 시작을 하게 됐는데, 선배님은 파업 당시가 되게 약이 되고 이래서 하셨지만 저는 파업이 제일 힘들었어요. 3개월 수습을 하면서 경찰서, 소방서 막 이쪽 다 돌잖아요. 시민단체 도는데 아는 사람이 한 명도 없으니까, 고향이 여기 아니다 보니까 정말 이 3개월 동안 혼자서 그냥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막 오늘은 뭐가 없나요 물어보고 가서 커피 얻어 마시고 이러는 과정이 너무 힘들어서 사실 여수 MBC에 대한 첫 기억은 그렇게 좋진 않았어요, 저한테는. 그리고 그때 나서 이제 파업을 끝내고 돌아왔는데, 저는 기자다 보니까 뉴스 시청률을 되게 중요하게 보는데 시청률이 잘 안 오르는 거예요. 한 몇 개월 동안 2%, 3% 계속 이러다 보니까 아, MBC는 이제 끝인가 이런 생각도 들고, 여수 MBC도 뭐 회복이 될까 이런 생각을 많이 했었는데, 한 3년 이제 일을 하다 보니까 점점점 시청률이 올라가는 모습을 보이고 지역 방송으로 좀 역할을 하고 있다, 이런 평가를 받을 때가 제일 저는 기분이 좋은데, 그래서 앞으로 여수 MBC 50년은 저는 그 앞에는 잘 모르지만 앞으로는 조금 점점 더 성장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50년을 굉장히 희망을 가져 보고 맞아요. 있습니다. 그런 50년을 쌓아온 저력은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힘든 시기도 있었지만 네, 그런 알겠습니다. 거 덕분에 다시 살아나는. 저는 개인적으로 특집을 준비하면서도 그랬고 너무 막막한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선배들이나 뭐 저희 이선화 작가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냥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됐어요. 뭐 10년이 지났고 20년이 지났고 50이라는 숫자를 맞이를 하고 있는데 너무 젊은 구상원들한테는 아득한 숫자이기도 하고요. 그 전의 역사를 다 모르다 보니까 뭐 언론사인 건 알고 준비를 했고 구성원이 됐는데 생각보다 또 MBC라는 이름의 역할과 무게가 좀 지워진 게 맞는데 근데 구성원인데 뭐 어떻게 하겠어요. 그걸 또 수행을 해 나가야 되는 거니까 그런 이야기들이 좀 지금 당장 저희가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분들의 소감이었던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 보죠. 그냥 걸어온 길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좀 드셨고 뭐 여기에 대한 아쉬움 혹은 뭐 잘된 것에 대한 유지의 바람 이런 것들 자유롭게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는데 걸어온 길을 또 짚어주셔야 되니까 김대희 사무총장께서 먼저 좀 짚어주실까요? 네, 그러죠. 그동안 지역 방송, 보통 우리가 이제 지역에 독자적으로 존재하는 방송들이 대체적으로 중앙 방송에 비해서 인력들이 많이 감소되더라고. 아까 120명에서 60명 감소인데요. 중앙이라면 생각도 못 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이제 방송 3사의 정규직 인력이 한 8,000명 정도 된다 그래요. 많으면 한 8,500명까지 잡는데, 근데 중앙 방송사는 15년 동안 인력 변동이 없었어요. 그럼 줄인 적은 어디냐? 다 지방 방송사들만 다 인력을 줄여버렸거든요. 그것도 보면 보도와 제작 영역, 가장 방송의 핵심이고 지켜야 될 대상자들이 인력 조정이 가장 먼저 돼버렸거든요. 예산이 거기서 먼저 줄어들어버렸고. 여수 MBC도 저는 마찬가지라 봅니다. 그래서 저는 여수 MBC가 새로운 방송을 좀 하고 싶어도 결국은 이런 인력 줄였지. 그리고 예산도 제가 보기에는 10년 동안 계속 마이너스였고요. 제가 좋아하는 센터장님 중에 국장님 중에 한 분도 김 총장님 저 10년 동안 월급이 변화가 없어요. 오히려 줄어들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심각하구나. 그러면 결국 새로운 신규 인력을 채용한다 자체는 꿈도 못 꾸는 거거든요. 이러면서 가고 여수 MBC는 새로운 방송 하나, 특집 방송 하나, 청취자들과 함께 만들어 나가는 방송 하나 만들기도 굉장히 힘들겠구나 하는 느낌이 있고요. 지금 들어오시는 신규 직원들이 아마 이러한 어려움들을 많이 가지고 있을 건데요. 어떻든 저는 계속 하락하는 여수 MBC가 아니라 새롭게 좀 성장하는 MBC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찬란하게 우리가 문수동 시대를 1991년도에 열었죠. 교동 시대는 70년대, 80년대 특히 80년대 민주화 운동을 한 몸으로 받았고요. 90년대에는 지방 분권과 또 민주주의의 꽃을 피는 지방자치의 시대를 여수 MBC는 문수동 시대에서 봤거든요. 그렇다 보면 이제 개개인이 행복하고 또 개개인이 방송에 대해서 자기 의사를 전달하고 방송을 통해서 우리 지역 공동체가 어떻게 나아갈지를 보는 세대가 저는 지금 여수 MBC에 눈을 떠들고 있는 여러분들 3명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김석 총장께서 이어주실까요? 네, 비슷한데요. 일단 여수 MBC는 좀 이슈를 선점했던 것 같아요. 지역에서 뭐 광양만권 통합도 그렇고 세계 박람회와 관련해서도 어쨌든 여수 MBC가 큰 역할을 저는 했다고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앞서 김대희 사무총장하고도 동감하는 문제는 여수 MBC가 성장하던 시점은 지방 분권이랄지 지방 자체가 일정 부분 궤도에 오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정책적 이슈를 설명하기도 하고 때로는 문제를 지적하거나 감시하기도 하고 또 지역에 우리가 토라고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어떤 지방에 있는 기득권 권력에 대한 감시도 있었고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도 뭔가 항상 앞서 먼저 문제를 제기해왔던 것 같아요. 최근에는 MBC가 그런 과정을 회복해 가고 있는 거 아닌가 이런 느낌을 되게 많이 받고 있어요. 그건 이제 여러 가지로 볼 수 있지만 시민단체의 그런 어떤 이슈를 점하고 있다거나 또는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그 예전에 파업 이전와는 달리 상당 부분 그런 이슈에 대해서 지역민에게 전달하려고 하는 그러니까 좀 그런 부분들이 좀 상당히 강화되고 있고 지역을 기록하고 지역에 대한 뭐 문화를 이렇게 전달하고 이런 과정들은 제가 볼 땐 앞으로 그 지금까지의 과정은 지역사회 광양만권의 어떤 사회적 자본을 축적하는 데 있어서 MBC가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걸어온 길, 뭐 좋았던 일 그래도 뭐 감사하게 뭐 짚어주셨는데 걸어온 길에 대해서 두 분은 또 어떤 생각을 하고 계신지 이 두 분의 말씀을 듣고의 난 반응도 괜찮고요. 아니면은 뭐 10년 혹은 뭐 4년 이 정도밖에는 보지 못했지만 뭐 그간에 들었던 길들도 있을 것이고 뭐 전에 들었던 것들도 있을 것이고 남현철 PD께서는 어떤 걸어온 길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하고 싶으세요? 제가 회사 왔을 때가 거의 어떻게 보면 정점까지는 찍고 그 밑이든 비슷한 수준이었을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돈을 많이 벌 때였죠. 그리고 투자를 할 수 있을 시기였는데 하지 못했던 가정들이 이제 인력이 없고
그리고 뭐 장비나 모든 부분에 투자가 안 되다 보니까 지금의 이제 또 빠르게 바뀌어가는 시대에 적응을 하지 못하고 미디어로서의 제대로 된 역할도 못하고 언론으로서의 역할도 못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조금 걸어온 길에 잘한 것도 분명히 많다고 생각되는데 조금 자만하고 아쉬웠던 게 먼저 보이는군요. 거기서 뭔가 변화해야 되는 시기를 좀 놓친 게 아닌가. 그래서 지금 더 놓치지 않고 잡아야 될 타이밍이기도 하고 지금은 네. 약간 그런 시기였던 것 같아요. 걸어올 때 좋을 때 좀 안 좋을 수도 있는 상황도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못했기 때문에 좀 아쉬운 점이 남는다고 생각이 돼요. 이제 와서 뭔가를 좀 수습하고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하는 보니까 조금 늦은 건 확실하게 좀 느껴지기도 하고 네, 예, 그런 말씀을 좀 하시는 것 같은데 조희원 기자께서는 뭐 한 4년 정도 채 안 되는 걸어온 길에 대해서 어떤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요? 걸어온 길에 대해서 사실 저도 말하기는 어렵고 네. 제가 출입처를 다니면서 이제 선배님들의 화려한 전적에 대해서는 정말 귀에 딱지가 않도록 여러 번 들었어요. 나 때는 이야기를 엄청 들었군요. 엄청 많이 하시죠. 우리 때는 MBC가 최고였다 이런 얘기도 하셔가지고 이건 이렇게 해야 된다. 직접 가르쳐 주시는 분도 많아요. 그랬는데 방금 남현철 PD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은 약간 변화해야 될 시기라고 느껴져요. 체감이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인력이라든지 새로운 시도라든지 이런 게 반드시 필요할 것 같다고 느껴지는데 김대희 총장님이 짚어주신 것처럼 정말 저희가 인력이 부족한 것도 맞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 것 같고 그리고 이슈를 선점하는 부분 짚어주셨는데 저희도 정말 중요하다고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얼마나 우리가 시민단체든 다른 시민 그냥 일반 시민분들이든 그분들의 생각을 잘 반영하고 있는가는 늘 저희가 성찰하고 있는 부분인데 항상 늘 과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떻게 말을 맺어야 될지 모르겠지만 걸어온 길에 대해서는 저도 늘 반면교사 삼고 있지만 변화해야 되는 거에 대한 고민은 지금 많은 시기인 것 같다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무총장 두 분께 즉석 질문을 좀 드리면 가장 아쉬웠던 여수 MBC의 이런 모습, 뭐 방송 내용도 될 것이고 아니면 뭐 지역민을 대하는 방향성이랄지 뭘 좀 꼽고 싶으세요? 딱 하나만 말씀해 주신다면. 10년 전에 여수 MBC가 특히 여수 산단에 폭발 사고들이 많이 있었어요. 화재 폭발 사고가 있었는데 이 정도면 예를 들어서 한 2주일 정도 계속 제 첫 번째 기사로 타이틀을 계속 넣어주면 좋겠는데 연속 보도로 네, 한 달 정도라도 어떻든 문제가 조금이라도 변화될 수 있는 근거까지. 왜냐하면 지역 방송사가 지역 이슈를 끌어나가는 것도 있거든요. 만들어진 이슈에 그냥 대응해서 보도가 아니라요. 지역 방송사는 이슈를 만들어주는 능력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저는 보면서 나른 포항이었나 더위 MBC에서 그 다 같이 파업하는 굉장히 큰 파업이 한 번 네네. 있었는데 그걸 유튜브 라이브로 1시간씩 2시간씩 중계를 하더라고요. 지역 방송에서. 그거를 저희는 최근에 포스코 12월 24일 날 폭발 났을 때 해보고 싶었어요. 그걸 들고서 직접 가서 이제 쭉 연결을 해보고 싶었는데 역시 인력의 문제로 그 당시에 취재할 수 있는 기자가 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나가고 막 해가지고. 몇 명이에요? 지금 뭐 있었어요. 청취자분들께서는 모르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보도센터 지금 몇 저희 명의 기자가 있죠? 지금 가용 가능한 현장 뛰는 기자는 6명이 있고요. 그리고 그 당시에는 뭐 이분 전날이어가지고 휴가 간 사람도 있었고 이미 취재를 나간 사람도 있었어가지고 예. 근데 이제 10년 전에는 여수 MBC가 결국은 특정 기업에 화재 폭발 사고 있었으면 사실상 이게 한 일주일 넘게 한 보름 정도로 끌어주기를 원했는데 사실상 2, 3일 정도 보도만 하고 나머지 닫아버리는 행태. 이것이 아쉬운데 지금 생각 못하죠. 지금은 이제 뭐 박강수 센터장을 중심으로 해서 또 조 기자님 계셔가지고 이게 필요하면 계속 이끌어 나가는 좀 새로운 좀 분위기가 있었지만 당시에는 어떤 경력 있는 20년 가까이 되는 분들이 대부분이어서 그냥 넘어가거나 조용히 넘어가는 현장이 있어서 지역사회 많이 좀 실망하기도 했죠. 그렇군요. 그러면서 이제 사석에서는 그러면 안 된다. 이게 왜 지역사 문제인데 이것은 오히려 다른 사람은 다 포기하더라도 MBC만큼은 계속 이슈를 만들어 나가고 뭐 제기하고 이런 역할이 돼야 되는데 그런 거에 대한 많이 좀 지역사회 불만도 있었습니다. 김석 총장께서는 어떤 아쉬운 점이 죠 과거에 광양만권 통합 의제를 여수 MBC가 중점적으로 다뤘을 때 좀 아쉬웠던 건 그게 제일 아쉬워요. 그러니까 뭔가 결과를 맺지 못했고 자치단체별로 생각이 좀 달랐고 이랬을 때 방송이 좀 더 한 발짝 정도 앞서가지고 광양만권 통합이라고 하는 그 체계에 대한 그림을 그릴 수 있었을 텐데 광양만권이냐 그때 이제 창원이나 진해나 마산 같은 게 통합하던 그 시점이란 말이에요. 그랬을 때 그 이슈가 지금도 저는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그러니까 그런 그 이슈를 앞으로 쭉 끌고 가는 것에 대한 자신감이 그때 갑자기 확 꺾이는 거 보면서 그게 좀 개인적으로 굉장히 많이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남현철 PD와 조희영 기자 두 분께도 질문을 드리면 저도 모르겠어요. 지금 개인적으로는 라디오 전망대라는 프로그램을 1년 조금 넘게 뭐 맡아서 오고 있습니다만
뭔가를 선도해서 만들어 나간다는 것도 굉장히 부담스러운 것도 사실이고요. 이게 내가 뭐라고 이거를 이끌어가면서 따라주세요, 호응해주세요라고 이야기를 하지 이런 점들도 분명히 좀 있었거든요. 저널리즘의 뭐 원론까지 뭐 이야기하게 됩니다만 뭐 엘리트 저널리즘이라는 뭐 비판들도 뭐 듣는 경우들도 뭐 이슈들마다 있기도 있었죠. 뭐 중앙 언론 다 통틀어 봤을 때는 두 분께서는 이 두 분의 지적에 대해서 어떤 답변을 좀 할 수 있을까요? 그 방금 이용선 아나운서가 말한 것처럼 약간의 부담이 있긴 했었어요. 저도 저희 회사 여수 MBC에 시사 프로그램이 제대로 된 게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꾸준히 하거든요. PD 저널리즘도 필요하고 기자가 하는 것도 같이 하고 할 수 있으면 시너지가 나면 되게 좋겠다는 생각을 해요. 근데 그걸 제대로 깊이 하지 못한다 그러면 오히려 마이너스일 것 같다는 생각 때문에 어떻게 보면 지금 약간의 지난 과정의 패배감이 아직은 좀 남아 있는 거죠. 잘 못할 것 같다. 옛날만큼 뭔가 지원도 되지 않을 것 같고 약간 이런 우려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시도를 못하는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끌고 나가고 만들어가야 될 부분이 정확히 있다고 생각돼요. 해야 될 일이 명확하게 있고 역할은 확실하게 있는데 네, 거기에 대한 공부나 이것도 부족한 게 사실이고 그거를 앞으로 더 바꿔가야 될 부분이기도 하겠죠. 네. 지금은 약간 부족한 게 아닌가 저희가 그런 뭐 반성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조영 기자는? 저는 일단 남현철 PD님이랑 김대희 총장님이 말씀하신 그 어떤 새로운 시도 그리고 뭔가를 이렇게 쭉 이끌어 나가는 논제를 저희가 선점하고 가져가야 된다는 부분에 대해서 저도 너무 공감하고 정말 해보고 싶은 기획이에요. 기자로서 제가 입사하기 얼마 전까지만 해도 적어도 15분 정도짜리 시사 프로그램이 MBC 여수 MBC에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없어진 이후로는 그러니까 저희는 항상 취재를 하면은 이거를 2분짜리 녹여넣기가 되게 어려운 경우가 많아요. 저희도 근데 계속 보도를 하고 싶어도 오늘 나온 기사를 내일 또 크게 달라지는 게 없으면은 또 아이템으로 밀어넣기가 되게 애매하기도 해서 차라리 한 번 만들 때 한 2, 30분짜리로 만들어서 쭉 시사 프로그램으로 가져가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은 늘 가지고 있는데 하면 하겠죠. 시도를 하면은 의지를 가지고 하면 시작할 수 있는 건데 그게 부담으로 다가오는 부분이 지금 좀 문제인 것 같은 생각이 들었고 그러기 위해서는 제가 요즘 하고 싶은 것 중에 하나는 외국에서 많이 하고 있는 이름은 좀 다른데요. 뭐 솔루션 저널리즘, 뭐 임팩트 저널리즘, 컨스트럭션 저널리즘 여러 가지로 불리는데 한 가지 의제가 해결될 때까지를 쭉 팔로우하는 그런 저널리즘이 요즘 많이 되고 있는데 저희가 그게 가장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기자로서. 지적과도 맥이 다 있는 거긴 하네요. 네네네. 네, 김석 총장님이 지적하신 부분도 정말 맞는 부분인데 한 가지 의제를 저희가 던져놓고서 끝까지 추적해가지고 해결을 볼 때까지 혹은 여러 가지 입장들을 다 전달하는 거를 잘 해왔는지를 저도 찾아보고 보고 있을 때 제가 입사한 이후로도 사실 그게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늘 반성을 하고 있고 그 부분을 가장 좀 변화시키고 싶은 부분인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두 분 말씀 드리면서 좀 MBC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자신감이 있었고 제가 볼 때 여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근데 그런 것들에서 비롯된 변화가 좀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건 좀 맞는 표현인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촌철살인 같은 게 있었다고요. MBC 시사 방송 내에서 만다니 양반의 뭐 잠깐 뭐 칼럼을 통해서 굉장히 어렵게 지식의 향연으로 뭔가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네. 콕콕 찝고 문화나 어떤 노래나 그런 방식으로 해결하는 것들이 되게 많이 기억들 하고 있더라고요. 예. 그런 어떤 자신감의 회복이 좀 필요하다고 보여지고 지금도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지금 여수 MBC의 상황에 대한 뭐 한계 그리고 뭐 부족함, 없음 이거에 대한 뭐 호소 자꾸 이해를 구하는 느낌으로 좀 돼가는 것 같은데 반성이라고 느끼시면 될 것 같아요. 이 두 분의 고민에 대해서는 두 분께서 어떤 조언을 좀 해주시겠어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도 여수 MBC의 역할은 뭘까? 저 여수 MBC가 지역사의 역할은 그 소의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 아니라 보거든요. 여수 MBC 역할은 소의 목에 방울을 다는 것이 아니라 호랑이의 목에 방울을 다는 역할이 나는 여수 MBC의 역할이라 봅니다. 이게 보도국에서는 꼭 보도 파트에서는 필요한 기자들한테 필요한 영역이고요. 영상 제작 파트에도 굉장히 이 원칙은 필요합니다. 오히려 권력이 있고 힘이 있는 자본이 있는 사람들한테 큰 소리 칠 수 있는 일반 청취자와 일반 국민들한테 한없이 부드럽고 그죠?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 줄 수 있는 그런 여수 MBC의 모습이 필요한 거고요. 물론 그렇게 하고 싶어도 여수 MBC는 상당히 어려운 건 사실이에요. 지난번 120명에서 지금 한 60명 이하로 직원이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이게 자꾸 자신감은 찾으라고 MBC 말씀하시는 직원이에요? MBC 직원? 그러면서 자신감 찾고 싶은데 네, 자꾸 이렇게 그래서 저는 어려운 게 아까 어떻게 찾아야 될까요? 조희영 기자가 이야기했죠. 예. 저는 이렇게 라디오 영역에서 보이지 않는 라디오
특히 이제 유튜브가 요새 MBC 유튜브가 상당히 이제 여러 컨텐츠가 있지만요. 그래도 뉴스 파트하고 또 하나 프라임인가요? 뭐 영역이 있는데 이거는 꽤 정치율이 많아요. 유튜브는 클릭해서 보는 수가. 그래서 그러면 저는 보도 파트에서 못다한 이야기, 취재 뒷이야기들은 저는 유튜브로 방송법에 가능한지 모르지만요. 유튜브에서 이렇게 좀 송출해서 방송에 특히 이제 보도 취재의 뒷이야기를 담아줄 수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여수 MBC도 전파 송출료, 여수 MBC가 어차피 이제 지역사회 중앙 전파 와서 송출하고 또 자체 내 협찬 비용, 광고 비용, 그리고 자체 뭐 수입 이런 거 가지고 결국은 1년에 뭐 몇백억 가지고 직원 월급도 주고 제약도 하게 되는데요. 그렇다 보면 새로운 수입원도 발굴할 건데요. 저는 이렇듯 SNS를 통한 이야기 또 청취자가 쉽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접근할 수 있는 영역이 요즘 새로운 매체가 되듯이요. 1인 방송사가 되듯이 저는 여수 MBC는 항상 안 볼 때는 유튜브 들어가서 보거든요. 검색해서 좀 필요한 내용들 항상 들어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이것을 좀 단일화시켜내면서 거기서 또 새로운 역할 방송에서 뉴스에서 미처 못했던 특집 이야기를 만들어내고 이것이 다시 또 정규 방송으로 올라오는 수순을 밟으면 어떨까 좀 생각을 합니다. 뉴 미디어에 대한 부분은 모든 방송사들이 지금 안고 있는 과제이자 숙제인 것 같아서 그 부분을 짚어주신 것 같은데 말 나온 김에 걸어갈 길에 대한 이야기로 바로 좀 넘어가면 좋겠습니다. 저는 잠시만요. 예, 그만 잠시만요. 발언 순서를 여기서 좀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의 다짐 그리고 하지만 목도하고 있는 다짐 속에 고민들이 좀 있으실 것 같습니다. 제작과 보도 파트를 맡아가면서 지금까지 좀 해오시면서 이렇게 좀 해봤으면 좋겠는데 하는 생각과 다짐들도 있을 것이고 그에 따른 뭐 여러 가지 한계들도 뭐 오늘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걸어갈 길에 대해서는 어떤 고민들을 좀 하셨는지 이야기를 듣고 두 분 총장님 이렇게 조언을 듣는 걸로 마무리 좀 하면 어떨까 싶거든요. 네, 좋습니다. 예, 그럼 조희영 기자가 먼저 이번에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말씀해주신 뒷 얘기를 풀어놓는 이런 것들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지금 이미 다른 방송사들도 하고 있기 때문에 모델이 없는 것도 아니고 모방할 만한 그런 콘텐츠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하고 싶은 생각이 들고 이제 그걸 하는 건 저희의 몫이겠죠. 그걸 어떻게 설득을 하고 이거를 만들어낼 건지는 좀 고민이 필요한 것 같은데 조만간에 저도 좀 생각을 정리해서 좀 건의를 해볼까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러니까 원소스 멀티 유즈를 꼭 하고 싶어요. 저도 그러니까 기사로도 내고 뭐 유튜브로도 내고 여러 가지 뭐 글로도 쓸 수 있고요. 저희 페북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를 좀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제가 요즘 고민하고 있는 거는 어떤 아이템을 해야 될지를 고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당시에 파업을 하면서 이제 파업 이후에 얘기들을 들었을 때 부정적인 기사도 좋지만 하고 지적하는 기사도 좋지만 좀 마음 편히 볼 수 있는 기사, 좀 긍정적인 기사를 많이 써달라는 밝은 뉴스들. 네, 그런 주문도 받았어요. 밝은 뉴스를 찾는 게 되게 고민이 될 때가 있어요. 이게 자칫 잘못하다가 너무 홍보처럼 보이진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이거를 정규 방송 프로그램 기사로 내보내게 만들까라는 고민을 하고 있는데 그 저번에 옛날에 남현철 PD님이랑 같이 함께라면이랑 코너로 이제 코로나19로 어려운 분들을 도와주는 그런 짧은 기획을 했었죠. 기획을 했었는데 하면서 늘 고민이 많이 드는 거예요. 생선을 팔아줘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는 게 이걸 어디까지 얘기를 적극적으로 해줘야 뉴스에서 광고처럼 보이지 않을까라는 고민이 되더라고요. 혹시 그래서 시민분들은 어떻게 느끼고 계실지 그런 것도 좀 궁금했었고 공적인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는 것에 대한 아이템 선정의 어려움 같은데 어떤 답을 좀 주시겠습니까? 어떤 조언을 좀 주시겠어요? 지자체가 잘하고 있는 부분을 이게 얘기를 하는 것도 약간 조금 물론 두 분의 의견이 뭐 청취자분들 다 대변하는 건 아니지만 이제 그런 내용도 필요하긴 필요하죠. 필요하고 이제 보도의 원칙 속에서 저는 일정하게 이제 비율도 있다고 보거든요. 보도에서 일반 시민들이 청취자들이 느끼는 그 100이라는 보도 횟수 중에서 일정한 비율은 저는 긍정적이고 밝은 내용은 가야 된다. 하지만 아까 호랑이 목에 방울을 걸 수 있는 기사와 내용도 얼마 정도는 돼야 된다. 자, 이런 것들이 이제 한 4, 5년 이하의 신규 직원들에 대한 끊임없는 트레이닝 과정으로 이제 고참 간부들이 해줘야 될 역할이 아니고 그런 거죠. 기계적인 비율도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네, 밝은 맞습니다. 뉴스에 대한 부분 일정하게. 한 일정하게? 1대 9 정도. 저 이제 여기에서 조금 좀 다를 수 있고 다를 수도 있는 생각인데 뭐 정치인들이나 이미 위임한 권력들에 대해서 그렇게 접근하는 것은 좀 전 개인적으로 좀 반대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정에서
행정력을 수행하는 공직자들이랄지 아니면 그런 활동에서 반드시 미담들이 꽤 있거든요. 그리고 네. 그런 미담들이 좀 어두운 면을 가리기도 하지만 어두운 면이 드러나는 것을 막아주는 예방 효과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방송에서 좀 다룰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아까 쓰레기 문제 관련한 문제 있잖아요. 저는 이제 이게 쓰레기 문제가 순천만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이 문제를 우리 전남 동부 권역에 있는 것만으로 비교를 계속 이렇게 이야기 소스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보여질 때 그때 시민단체도 뭐 잘못한 게 있으면 꾸짖기도 하고 시민들이 해야 될 역할이 뭔지 이렇게 뭔가 그러니까 이슈를 선점한다는 측면 의도적인 이슈를 선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자연스럽게 시민의 생활과 좀 밀접한 이야기들이 좀 많이 나오면 굳이 미담이다 이런 게 아니라 시민들과 밀접한 생활 이야기를 그것이 보도화되고 이렇게 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잠시 들었어요. 알겠습니다. 남현철 PD께 발언 순서를 넘기죠. 걸어갈 길에 대한 뭐 그간의 다짐들 혹은 뭐 고민들 있으시면 털어놔 주실까요? 네, 제일 요즘에 최근에 이 방송국에서 일하는 게 뭔가 자괴감이 들 때가 그 코로나가 이 지역에 한 명이 뭐 환자가 생겼다고 이야기할 때 아무도 MBC에서 방송했다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최근에 보면 무슨 마음 카페에서 봤다, 누가 그랬다, 어디에 일하는 간호사 친구가 자기 친구인데 누가 환자가 왔다더라. 그런 게 더 빠르게 유통이 된단 말이죠. 그런데 그런 일이 있었을 때 누구도 여수 MBC 홈페이지에 와서 확인을 하지 않는 거죠. 그리고 우리 뉴스는 8시가 넘어야 나오는 거예요. 지역의 대표 뉴스라고는 하는데 그죠. 지금 시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뭔가의 뉴스 플랫폼이든 뭔가 그리고 우리가 매거진 프로그램을 매일 저녁하지만 거기에서 나오는 소스를 가지고 사람들에게 정보를 줄 수 있는 뭔가의 플랫폼이든 그런 작업이 지금까지 너무 안 됐던 것 같아요. 네. 뭐 방송사도 중요하지만 사람들이 필요할 때 여수 MBC로 찾아올 수 있는 그런 뭔가의 마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게 네. 공신력일 수도 있고 그래서 그걸 찾을 수 있는 곳이 여수 MBC였으면 좋겠어요. 나중에 그런 일이 친구들이랑 논쟁을 벌였을 때도 우리 지역만큼은 여수 MBC 들어가서 확인 한번 해보면 돼. 근데 현실적으로 우리가 그런 걸 가지고 뭐 SNS 작업이나 그 다음에 뭐 너튜브나 이런 데서 작업들을 안 하고 있거든요. 네. 현재는. 그래서 그런 작업들을 더 펼쳐놓고 진짜로 평소에도 어느 시간대에도 플랫폼이 돼 있다면 여수 MBC에 찾아와서 우리 지역의 소식들 그리고 필요한 뉴스에 대한 확인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나가면서 뉴스에서는 더 심층적으로 가고 그런 이분화가 될 수 있는 그리고 매거진 편성 프로그램들도 그렇게 이분화가 되어서 뭔가 둘 다 시너지가 나면서 방송국이 양 역할을 다 할 수 있는 곳이 됐으면 좋겠어요. 쉽지 않죠. 근데 그렇게 좋은 해봤으면 좋을 고민이신 것 것 같아요. 같습니다. 예. 음. 조언에 대한 답 그리고 앞으로 쭉 나아갈 여수 MBC에 대한 조언들 먼저 김대희 총장께서 해주실까요? 네, 저는 방송 주권자인 그 시청자 여러분들, 청취자 여러분들이 여수 MBC의 주인이라면 현재 지금 많은 노력을 하고 있지만 여수 MBC 시청자위원회 구조가 좀 더 시민들, 일반 청취자들이 다가설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노동조합 운동을 하는 여수 MBC에 직접 현장에 뛰는 필드에 있는 사람들도 당연지구 좀 들어와서 시청자위원회가 실제적인 역할들을 좀 했으면 좋겠다. 너무 공감돼요. 이 역할이고요. 저는 여수 MBC가 또한 일반 청취자들이 시청자위원회 다 들어올 수 없잖아요. 저는 여수 MBC 옴부즈만 제도도 좀 열어봤으면 좋겠다. 물론 이제 우리 교통통신원은 있잖아요. 현장에서 즉자적인 내용이 오지만 저는 옴부즈만 제도를 가져서 그때의 내용을 청취하고 또 새로운 건의를 할 수 있는 주부 옴부즈만 50명을 만들어 본다거나 일반 사람들 이렇게 해서 좀 다양한 사람들의 제작 편성 과정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도록 좀 더 제도적 건의를 한다면 기존 정규직 그다음 고도 파트에 있는 기자님들이나 편성 파트에 있는 PD님들이 좀 더 분발하면서 열심히 할 수 있지 않을까. 아주 좋은 조언이신 네.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성과 중심으로 가다 보면 결국 개인의 웰빙이나 협업이 굉장히 잘 안 되고 손해 보잖아요. 아마 그런 과정들이 있었을 거라고 보여지거든요. 제가 MBC가 좀 더 자신감을 가져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공영방송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가치가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이 가치를 드러내는 게 결국은 그 안에서 종사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건데 약간 자신감이 좀 없어 보이는 느낌이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까 남 PD님 이야기했던 공신력의 회복이랄지 이런 문제들도 저는 그건 뭐 지금 차근차근 쌓아가고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현 단계에서의 MBC 구성원들의 자신감, 조직의 혁신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필요할 거 보여지고 MBC 사람들을 좀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 MBC 주변에서 MBC가 뭐 할 때 자원봉사도 할 수 있고 MBC가 뭐 할 때
뭔가 뉴스도 제공할 수 있고 이런 게 뉴스가 됩니까라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항상 그게 SNS가 됐든 전화번호가 됐든 아니면 너튜브가 됐든 간에 계속 그런 것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컨텐츠들이 좀 만들어지면 좋겠다 싶습니다. 네. 화이팅! MBC 화이팅! 아우 깜짝이야. 앞으로 걸어갈 길에 대한 다짐 한 말씀씩 하시고 마무리할까요? 네. 어차피 방송은 저희 게 아니거든요. 저희는 그냥 이용하고 저희가 권리를 받은 것뿐이니까. 대신 만드는 거죠. 뭐. 네. 그 안에서 정말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방송을 만들 수 있는 곳은 여수 MBC밖에 없으니까 더 열심히 하는 PD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조현 기자 말씀해 주시죠. 일단 딱딱한 방송이 되지 않으려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보고 싶은 방송이 돼야 된다고 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디까지 이게 결과로 나타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만나면 좋은 친구라는 타이틀을 다시 되찾고 싶어요. 그러니까 저희 여수 MBC도 저부터도 이제 더 변화를 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많이 변화를 하려고 노력하고 많이 들으려고 노력할 테니까 뭐 시청자분들도 많이 도와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의견 다 수용하니까. 위로와 함께 책임감도 느낄 수 있었던 시간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으로 갈 길에 대한 힌트도 얻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도망치지 않으려 피해가지 않으려 내 안에 숨지 않게 나에게 속지 않게. 여수 MBC 창사 50주년 특집 그 오래됨과 새로움에 대하여 제4부 새로움을 엽니다. 구성 이선화, 연출 이용선이었습니다.